네, 반갑습니다. 자, 라이브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투부정사 지난번에 이어서 부사적 용법이죠. 예, 실제 한번 문장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사적 용법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보통 학생들이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뭐뭐하기 위하여. 왜 그게 부사라고 그러냐면은 부사의 기능 자체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거라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부사 중에 뭐가 있냐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도 부사야. 예를 들어 뭐 놀랍게도 영어로 뭐라 그래요? surprisingly 그러지. 놀랍게도 뭐 그는 뭐뭐 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놀랍게도라는 건 그가 뭐뭐 한 게 놀랍다는 뜻이거든.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부사라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오면 우리가 뭐 시간의 부사전이라는 문법 들어봤을 거야. When he comes here 그가 오면 나는 뭐뭐 하겠다 뭐 이런 문장이 있잖아. 이것도 그가 오면이라는 이 문장은 완벽한 문장은 아니거든. 그래서 절이지 절 문장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오른쪽에 정상적인 문장에 영향을 끼쳐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문장을 꾸며주는 기능이 부사가 있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이제 학교 시험을 만약에 대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명사적 용법 첫날에 배웠지 뭐뭐하는 것 그다음에 형용사 용법은 뭐뭐 할, 뭐 마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봐도 돼. 우리 간단하게 체크를 하되 중요한 건요. 예,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 패턴 위주로 잠깐 봅시다. 자, 먼저 김 변호사는 투자할 회사를 찾기 위해 다음 주 미국을 떠날 것이다. 자, 주어는 김 변호사지. 자, 변호사 우리 영어로 쉽게 가보자. 뭐 배웠어? 예, lawyer 배웠지, lawyer. 자, 단어 짧게 봤죠. 지금 먼저 쓰는 거 알죠? 김 변호사는 자, 동사가 뭐지?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야. 투자할 회사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will 이거지. 떠나다가 영어로 leave죠, leave. 그 다음에 미국을 떠나는 건 영어로 뭐라고 그래? leave America고 미국으로 떠나는 건 예, leave for입니다. 이게 방향이 틀려. 이거는 미국을 떠나는 거, 이거 미국으로 떠나는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는 거니까 leave for를 쓰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아메리카로 떠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야. 바로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자, 투부정사 중에 to도 있지만 우리가 in order to라는 말 들어봤나요? 오늘 여기까지 확장하자. 좀 이따 하나 더 할 거예요. 이거 말고.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하여로 많이 쓰지? 요걸 한번 해봅시다. in order to 그 다음 회사를 찾다 할 때 find를 잘 보세요. 찾다가 find인데 여기서 find를 쓰는 게 약간 broken English, 콩글리시가 된다. 왜냐면 find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보석 찾기나 숨겨진 보물찾기 할 때 쓰는 거야. 숨겨진 거 찾는 거. 막 뒤지면서 찾는 거. 그런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회사를 뭐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좀 물색해 본다는 얘기지. 이게 왠지 인터넷에서 데이터 찾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면 search야, search. find보다 search가 훨씬 좋아요. 예, 새로운 회사, search a new company. 근데 배웠네? 투자할 회사 우리 뭐 배웠어 지난 시간에? 경영사용법 배웠지? 야 그냥 가자. 투자가 뭐라고 배웠죠? invest 배웠지? 예, 이렇게. 자, 일단 내가 여기까지만 쓰고 이게 이제 강의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는지 잡아야 돼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그 뭐 배웠냐? 마실 물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 water 뒤에다가 to drink 쓰면 마실 물 그랬지. 마실 물. 쓸 종이. 예, paper to write 한 다음에 쓰 끝나지 않고 on까지 써야지 write on the paper라고 그랬고 펜 들어가면 write with까지 써야 된다고 그랬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버리면 형용사용법이 맞긴 맞는데 회사를 투자한다는 뜻이 돼. 회사를 투자하나? 그렇지? 회사에다가 자금을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invest money in the company거든. invest는 in을 씁니다. 그래서 in까지 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 지난번에 걸어야 할 길 할 때 way to walk on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1강에서 배웠던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그들이 투자한다고 그랬지. 요거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투부정사를 누가 하냐 이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쓸게 여기다 쓸게요. 옛날에는 이런 거 배웠죠. 영어 기본.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면 force라고 배웠지. For him. 그 남자가 뭐 to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배웠잖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거든.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투부정사를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는. 그리고 번역을 경우에로 번역하는 그 감각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투부정사를 누가 했냐? 투부정사를 누가 했냐? 얘가 투했다. 문법적 주어는 얘지만. 그래서 오늘 invest를 누가 해? 그들이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투부정사 앞에 for them이라고 의미상의 주어 개념을 쓰는 거라고. for를 쓰고 목적어 쓰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다가 in을 쓰는 패턴도 중요하고 앞에 for를 쓰는 것까지 잡아야 아주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면서 느낌 오세요? 지금 내가 뭘 하는 건지. 라이머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독해할 때 그런 거 배웠지. 끊어 읽기 그런 거 들어봤지. 맞아. 끊어 읽는 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끊어 쓰는 거야 지금 하나씩. 끊어가지고 필요한 패턴 찾아 쓰고 필요한 패턴 찾아 쓰고 단어 생각하고 단어 쓰고 거기에 들어갈 문법 찾고 전치사 찾고 의미상의 주어 찾고 이거를 분석했다고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직접 써보는 거지. 그러니까 라이머는 끊어 읽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끊어서 직접 쓰기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야 진짜 문법 실력과 함께 리딩 실력까지 빵빵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진짜 또 해봅시다. 12번.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또 나왔네. 부사적 용법. 그 과학자는 이번 실험에 참석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쉽네요. 뭐뭐 하기 위해. 부사의 위치니까 앞이나 뒤나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다가 쓸게요. 뭐뭐 하기 위해. 과학자는 주저하지 않았다가 동사지. 자, 우리 뭐뭐 하기 위해로 갑시다. 뭐뭐 하기 위해. 아까 내가 그 in order to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지. 다른 거. 두 번째 따라오세요. 오늘 계속 바꿀 거야. in on. attempt가 시도인데 in an attempt to라는 말도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in an attempt to.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하여. 발견은 우리가 뭐 discover 같은 게 괜찮죠. 그냥 위대한 발견, discover. 그다음에 새로운 물질이 new. 그다음에 물질이 영어로 뭐냐면 쓰세요. 고체, 액체, 기체 같은 거는 영어로 matter라고 그래. 우주의 물질은. 반물질이 antimatter, 암흑 물질이 black matter이잖아. 금속,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료 같은 물질은 영어로 material이라고 해요. material.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화학 물질은 영어로 chemical substance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틀려요. 알겠죠? 요거 세 개차 체크하세요. 오늘은 그럼 매터보다는 뭐가 좋을까? 이게 새로운 물질이 약간 좀 이렇게 신소재 개발 뭐 이런 거거든. 고체 액체를 발견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곧바로 머티리얼을 쓰는 게 좀 현실적이라 이거지.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자, 그 과학자는 더 사이언티스트는 쭉 따라오세요. 따라올 수 있지? 동사가 뭐지? 주저하지 않았다지. 과거니까 일단 did나 탑시다. 따라왔지? 그 다음에 주저하다 동사 뭐 배웠니? 주저하다. hesitate 기억나지? hesitate가 주저하다고. hesitate는 문법이 무조건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그래서 뭐뭐를 주저하다. 명사적 용법이 학교 시험 나오면 뭐뭐를 무조건 투야. 그다음에 참석 지난번에 뭐 배웠어? participate는 in을 쓰고 attend는 전치사를 안 쓰는 타동사라고 그랬죠. 우리 전치사 안 쓰는 거 한번 써볼까요? 곧바로 attend. 이번 실험 전치사 안 쓰는 거야 이건. participate는 in을 쓰는 거고 곧바로 the 실험 experiment 이렇게 가겠네.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살짝 두 개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in an attempt to. 자, 세 번째, 13번. 이 상자를 움직이기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니까 because 같은 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죠? because 다면 주어 동사요. because of 다면은 명사. 유명한 문법이죠. of가 전치사니까. 당연한 거야. because of 다면 문장 쓰면 안 돼. of가 전치사니까. 자, because 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돕는 걸 허락하였다. 잘 봐요. 우리가 동사는 허락하였다지. 허락이 영어로 뭐니? 지금 우리가 끊어 써보는 겁니다. allow가 허락하다야. 근데 allow는 기본이 allow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야. 그러면 얘가 이거 하는 거 허락한다는 뜻이라고. 그럼 얘가 누군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상자를 옮기는 걸 돕다. 머릿속에 그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한 게 그들을 허락한 거야. 그들 보고
도와주는 것 정도는 내가 허락할게. 더 이상 하면 안 돼. 도와주는 것만 허락할게. 우리는 그들이 돕는 거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들이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국어적으로. 자, 먼저 너무나 뭐, 자, 우리 배웠지? 뭐뭐하기 너무 뭐뭐하다가 우리가 투투용법이라고 투부정사 들어갔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걸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자,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because로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자, because 이 상자는 the box는 그다음에 시제가 뭐니? 허락하였다 과거지. 과거니까 was를 써야겠네. 그다음에 투투용법 너무나 헤비하다. 뭐 하기에? to move 하기에. 이건 그냥 번역을 왜 그런 거야? 뭐, to move 하기에 너무나 무겁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이 상자는 움직이기 무겁다는 얘기인데 문맥상 누가 움직이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정확히 씁시다. 지금 주어가 우리잖아. 우리가 움직이는 게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move를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얘를 누가 했냐고. for를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쓴다? for를 쓰는 거라고. for.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완벽한 시험. 컴마.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하였다. 쭉쭉 가봐. 주어나 동사. allowed. 그 다음에 누가 뭐 하는 걸? 그들이 돕는 걸 허락했다. 목적어, 대미. allow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투부정사야. 예, 투 다음에 help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 빨간색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하세요. 헬프의 문법도 하나 체크해야 되지. 헬프는 무슨 문법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헬프는. 기억나요? 자, 이건 잠깐 이쪽에 쓸게요. 종이가 있으니까. 헬프 사용법은 헬프 다음에 목적어 걸고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헬프는. 들어봤을 겁니다. 뭘 안 된다? ing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 하는 걸 돕는 거야. 누구누구가 그 사람이 가는 거를 돕는다.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헬프 다음에 목적어 안 쓰면은 곧바로 투부정사나 곧바로 동사 쓰면 돼. 그냥 얘를 돕다 뜻이 돼. 그럼 이게 왜 틀리냐면 한국말이 이게 뭐뭐를 돕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뭐 쓰기 쉽다? 그렇지. 무심결에 ing 쓰기 쉬워. ing가 동명사잖아. 동명사가 한국말에 뭐뭐 을로 번역되는 끝판왕이거든. 그러니까 뭐뭐를 돕다. 무심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절대 아니요. 헬프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입니다. 아니면 가운데 목적어를 걸던지. 걸면은 얘가 하는 걸 돕는 거예요. 정확히 번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헤어표 이제 뭘 돕냐면 그들이 우리가 상자를 옮기는 걸 돕는데 헬프 다음에 헬프에 돕는 내용이 우리라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을 to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다음에 move 옮기는 거. 이외에 move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지 상식으로. 더 박스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죠. 이게 아까 내가 위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라임어 배우는 거는 끊어 읽기라기보다는 끊어 쓰기를 하면서 정확한 문법이랑 독해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고3 때 가서 이제 논리 독해는 저랑 배우시면 돼요. 논리 독해를 하기 전에 해석 능력이 정확히 해야 돼, 솔직히. 해석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낄 거예요, 여러분. 문법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건 문법 구조 속에 논리로 치달아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단순히 문법이 아니었어. 그냥 배우면 됩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법을 정확히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실력도 늘고요. 진짜 시험도 잘 볼 거예요. 자, 이거 하려고 하는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그 생물학자는 세포 에너지를 공급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대요. 자, 새로운 세포를 배양할, 세포 배양이라는 거 단어 배우면 돼요. 세포 배양 뭘 쓰니? 자, 배우고. 뭐뭐 하기 위해 아까 제일 위에서 뭐 배웠어? 미안해요. 잠깐 올라갈게요. 제일 위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 했지? 잘 써. 두 번째. In an attempt to. 두 번째. 자, 이번에 세 번째. 다른 건 총 5개거든. 자, in an effort가 노력인데 역시 in an effort to도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 미니하죠. so as to도 뭐뭐 하기 위하여고 마지막 어려운 거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세포 배양할 때 쓰는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cultivate가 곡식 재배하다지.
cultivate를 세포 앞에 쓰면 세포를 배양하다라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in an effort to cultivate. 그다음에 세포가 이제 일반 세포니까 a cell. 한 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아, 여기서 문맥상 그 세포 같은데? 특정 세포 같은데? 그지? 왜냐면 실험했으니까 그날 했던 그 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그 생물학자는 생물학자가 뭐야? 그렇지? 바이올로지스트지? 그 생물학자는 동사는 뭐니? 뭐뭐를 찾아야 했다가 동사지. 답을 가는 거야. 주어 다음에 동사야. had to 과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인데 공급할 방법 뭐요? 그렇지. 형용사정용법이지. 형용사정용법. 뭐뭐 할 방법. 그럼 다른 방법이 영어로 뭐죠? 여기다가 different 쓰면 콩글리시예요. 이 다른 건 기존에 있던 거와는 다른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another를 쓰는 겁니다. 이거 생각했으면 잘 왔어요.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 근데 뭐뭐 할 바로 to를 쓴다 이거지. to는 제가 이쪽에 쓸게요. another way to, another way to, another way to. 뭐뭐 할 방법.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자 세포에다 에너지를 공급하다. 이거는 그냥 뭐 편하게 서포트 정도까지 써서 일단 따라오세요. support energy, 에너지를 공급하다 누구에게? to 그 세포지. the cell.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 더 체크합시다 여러분. 단어 중에 provide란 말 들어봤죠? provide도 이제 to provide를 쓸 수 있고 공급하다 뜻인데 provide는 구조가 뭐라고 배웠지? provide가 A with B입니다. A with B. A with B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A에게 B를 공급하다. A가 먼저야. 이때는 the cell에게 with가 손에 뭐를 들고 오니까 with energ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뭐뭐 하기 위하여 부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뭐뭐 할 계속 반복되고 있어. 형용사적 용법 같은 거. 자, 또 가자. 인생에서 최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그는 젊은 날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즐기는 걸 잠시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멋있는 결정이죠. 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평생 안 돼. 나중에 후회해. 어른들 말 들어 이런 건. 자, 인생에서 최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 토로 맞아 바꾸라고 그랬죠. 아까 in order to 또 해. 오늘 중요한 거니까. in order to, in an effort to in an attempt to, in an effort to, so as to. 자, 마지막 5번째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런 게 있어요. in a bid to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함입니다. 외워야 돼. 물론 고등부 정도지만 중학생 정도 하세요. 뭘 쉬운 거만 할 거야. in a bid to. 이거 영자 신문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bid가 영어에 무슨 뜻이냐면 입찰이라는 뜻이거든요. 입찰. 입찰은 다시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해본다라는 시도라는 뜻이야. 이게 시도. 그래서 이게 뭐뭐하기 위하여로 쓰입니다. 자, 꿈을 이루다 영어로 해보세요. 혹시 드림 컴투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손.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드림 컴투로는 꿈이 이루어지다야. 오늘은 꿈을 지가 이루는 거지. 꿈이 목적어야. 주어가 아니라. 그때는 뭘 쓴다? achieve 같은 거 많이 써요. accomplish는. 인생 최고의 꿈. 최고는 최상급이지. the best는 안 돼. 꿈은 위대하고 가치 있다. 이런 가치 개념이야. 그래서 the greatest, 위대한. 요게 좋아요. dream. 그 다음 요것도 테크닉인데요. 인생에서가 영어로 뭘까? in life인데 누구 인생이야? 그렇지. 그 사람 인생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알아서 his까지 써주면 in his life 쓰면은 이쁜 학생. 요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in his life.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그럼 자 일단 동사는 뭐니? 뭐뭐 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동사지. 자 겁먹지 마. 주어 다음에 동사 쓰면 돼. he. 동사가 뭐야? decide지. decide 뒤에 뭐 쓰라고 무조건 to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to 다음에 뭐 써? 생각해. 뭐 하기로 결정했어? 잠시 포기하기로 결정했지. 포기 알지? give up이라고. 이제는 여러분이 마지막 문법으로 give up 다음에 뭐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해요.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give up 다음에 무조건 ing 씁니다. ing. 그래서 give up 다음에 뭘? 즐기는 걸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give up 되면 ing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enjoy, 즐기는 것을. 그 다음 젊은 날의 즐거움이야. 젊은 날의 즐거움. 특정한 즐거움이니까 더를 쓰고 즐거움, pleasure. 그다음에 of 요게 이제 젊은 날이 그의 젊은 날이지. his 근데 젊은 날은 뭐 young day라고 해도 되는데 영어에 이렇게 많이 써요. youth가 젊음 다 상징적인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그의 젊음 속에 있었던 즐거움 다 포함하는 거라서 굳이 젊은 날이라는 말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give up 다음에 ing 중요한 거의 문법 포기할 수 있고 and 그다음에 내가 첫날에 얘기했죠. and나 but 같은 등위 접속사가 나올 때 주어가 다음에 사람이라고 바뀌지. 앞에서는 he인데 주어가 바뀔 때는 컴마 찍는 게 구두법이에요. 사람들은 people이 박수를 치다. 요거 잡으세요. 자 단어 체크합시다. 박수 치다 우리 뭐 배웠어요? applaud란 말 들어봤습니까? 박수 치다가 applaud란 말이 있는데 applaud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쓸게요 내가. applaud, L-A-U-D. 과거니까 ed겠지. applaud가 잘 들어. 이것도 나중에 합니다. 어디에 박수를 치다거든. 그러면 to를 쓸 것 같은데 이거 to를 안 쓰는 타동사야. 이거 조심. applaud 곧바로 사람.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할 때 관객들이 박수를 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외우세요. applaud the speaker, applaud the speaker, applaud the speaker, applaud them, applaud the speaker. 연사에게 박수가 치르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누구에게? 곧바로 곧바로 여기다가 his, 용기는 courage라고 배웠지? 이렇게 쓰는 거야. to 안 쓴다 이거죠. 여기. applaud his courage, applaud his courage. 이렇게. 헐? 그 다음에 이제 16, 17, 18번을 딱 보시면 약간 눈치챘죠. 지금 뭐가 보입니까? 결국, 결국, 결국. 투부정사의 마지막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 이런 거 쉬운데 이거를 갖다가 요청만 쓸게요.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그러거든. 이건 되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정상적인 막 문장이 나왔어. 막 문장이야 이게. 문장 나온 다음에 갑자기 투가 나올 때 뭐뭐 하기 위하여로 번역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때는 이거를 결과로 번역하는 이 훈련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이거 문맥으로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아무튼 내가 테크닉을 하나 알려주면 뭐뭐 하기 위하여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과는 뭐냐? 주어가 동사에서 결국은 투동사였어요. 이거 해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결국은 투동사였어요. 자, 그럼 실제 예를 잠깐 봅시다. 보면 돼요. 요 16번이 아마 여러분 웬만한 문법책에 다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 이 문장 그냥 외우는 거죠. 그는 자랐다가 여러분 어때요? 완벽한 문장이야. he 자라다가 grow거든. 과거니까 grew up을 씁니다. 완벽한 문장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to be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 자랐다 그러면 많이 어색한 거야.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자랐다 그러면 안 되지. 해서 결국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결국은 되었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To be the world class라는 말은 요즘 쓰는 거고 the world best, the greatest 일단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pianist 해놓고 in the world가 가장 평범한 표현입니다. 자, 일단 알겠죠? 투부정사의 결과로 번역하는 거예요. 결국 뭐뭐 되었다 이렇게. 7번 잘 봅시다. 7번도 결과법 중에 또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을 했어. 결국 그러나 생각됐죠. 범인의 신발만 발견했을 뿐 남은 것이 없다. 이럴 때 쓰는 거야. 뭐뭐 했을 뿐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너무 허망하다. 결국 뭐뭐 했을 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영어로 뭐라고 배웠어? 이거 여러분 번역 잘해야 돼. 번역 때문에 그래. only to 동사는 무조건 결과용법으로만 번역합니다. 그 번역을 어떻게 해? 앞에서 무슨 문장이 있었으나 결국 to 했을 뿐. only가 결국 겨우잖아. 겨우 to 했을 뿐. to 했을 뿐. to 했을 뿐. 남는 것이 없다. 이거 번역하는 거 아니야. 뭐 허망하다. 황당하다.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거는. 내가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건 이 뉘앙스를 알려주려고 한글로 써놓은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노력했대. 경찰은 영어로 뭐죠? 더 폴리스죠.
경찰은 무조건 더 씁니다. 노력했다 영어로 뭐예요? try지. 노력은 영어로 뭐야? to예요. 이거 따로 쓰세요. try to 하고서 동사 쓰면 노력이라는 뜻이고 try 다음에 ing를 쓰면은 한번 시도해 본다는 뜻이라서 뉘앙스가 틀려. 이거 두 개 구별해야 돼. to ing. 오케이? 자, 그러면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대요. To try to. 범인을 찾는다는 건 find라기보다는 예, 범인을 사실 이 단어가 좋죠. arrest가 어때요? 체포란 뜻이야. 체포. 체포하기 위해. 범인은 특정한 범인이겠지. 더 뭐 배웠어 범인. 예. criminal 들어봤지. 이게 범인이에요. criminal. 자, has나 but 쓰는 게 아니라 but 쓰는 거 아니야. 곧바로 only to를 쓰면은 그러나로 번역하라고. 여기서 한두 번 끝나. 했으나 결국은 그거 했을 뿐이라고. 결국은 그거 했어. 결국은 이건 진짜 find지. 결국은 이거 하나 발견했을 뿐. 젠장 남은 게 없네 이렇게. 이게 바로 결과용법이라. only to find.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only to find, only to find, only to find, only to find. 결국 뭐 발견했죠? 신발만, 범인의 신발, find. 그다음에 더 신발은 뭐 보통 두 개니까 shoes of 범인 남자라고 칩시다. him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in the room에서 이렇게. 자, 결과용법 only to find입니다.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레벨까지 친구와도 마찬가지라 only to find이랑 많이 쓰는 게 이 only to fail이란 말도 되게 많이 써요. 했으나 결국 실패했을 뿐 이렇게. 결국 성공했을 뿐 이렇게 잘 안 해. only to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거든. 그래서 only to fail, only to find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요 패턴을 갖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18번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마지막 문제 좀 멋있게 한번 써봤어요. 그는 물질적인 욕망을 찾기 위해 그의 인생을 다 써버렸대요. 여기서 써버렸다가 단어 뭐 쓸래? 이거 찾으면 이쁜 학생. 미리 하나 체크할게요. 원래가 써버리단 말이 진짜 있어요. 다 써서 없애버리다가 영어에 use up이야. 다 써버린 use of something 이렇게. 그런데 인생은 보통 뭐 할 때? 인생을 spend 한다고 많이 써 실제로. 소비한다. spend 돈, spend 시간, spend my life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다 맞아. 오늘은 문맥상 뭐니? 인생 써버린 게 지금 어때? 겨우 돈 때문에 인생을 써버렸다. 낭비했다는 뜻이잖아. 낭비가 영어로 뭐야? 그렇지. 오늘은 문맥상 waste도 괜찮아. 낭비해도 괜찮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실질적인 사용이고 요거는 뉘앙스 때문에 제가 선택한 단어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스펜드 가겠습니다. 다 써버렸으나 결국 돈은 인생이라는 한 건물을 만들 작은 요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야. 그럼 결국이 어디에 연결되니? 결국이 어디에 연결된? 발견했을 뿐에 연결되는 거지.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알겠어요?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 영작 못해요 사람들. 아니, 죄송합니다. 못한다기보다는 힘들 거예요. 근데 충분히 돼. 우리가 진지하게 하면. 자, 우리 진지하게 가봅시다. 먼저 그는 써버렸다. 봐보니까 he, use up, spent, 낭비했다. 그의 인생을 his life를 다 써버렸어. 욕망을 찾기 위해 이때 그냥 부족해 to 씁시다 이제. 욕망을 이걸 뭐예요? 진짜 찾는 거지. find도 괜찮고요. 여러분 회화 중에 이런 거 들어봤지? Hey, what are you looking for? 너 뭐 찾니 지금? Look for. 찾아 헤맨다의 뉘앙스. Look for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욕망은 문맥상 남의 물질적인 욕망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의 물질적인 욕망이야. 그래서 한글에는 없지만 his를 알아서 써줘야 정확한 영어. 물질이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머티리얼 배웠죠? 이 머티리얼을 머티리얼리스틱이라고 써버리면 정말 물질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어휘 확장하자.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secular 들어봤어? 세속적인. 세속적인이 뭐에 반대요 결국은? 예, 정신적 약간 뭐 이런 거, 철학적 이런 거에 반대라고. 이런 것도 추구하고 살아야지. 맨날 돈만 밝히면 나중에 바보 됩니다. 그 왜 살아 빨리. materialistic, 물질적인 욕망이 뭐야? desire, 오케이? 이거야. 오늘 그저 돈만 밝히면서 인생을 소비했으나, 그러니까 소비했다야. 했으나 결국이 바로 뭐라고? 여기다가
only to를 써버리면 그러나 결국. 설명 엄청 많이 합니다 오늘 좀. 그러나 결국, 그러나 결국, 그러나 결국, 그러나 결국 이거 하나 발견했대. 진짜 find죠. only to find, only to find. 이거 중요한 only to find. 결국 뭐 하나 발견했냐? 자, 아무리 find 다음에 영어는 find가 이런 거에 타동사잖아. 뭐뭐를 발견하다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를 써야겠죠. 그지? 근데 오늘 도는 하나의 요소다. 문장이네. 자, 알고 쓰세요. 문장을 명사로 바꿔줘야겠네.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게 뭐야, 그 유명한. 그치? 이거 배웠죠? 그게 바로 대시야. 이걸 한국 용어로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 이하의 문장을 쓰면 지금부터 문장이 아니야. 뭐뭐뭐뭐라는 것. 여기까지. 뭐뭐뭐뭐라는 것. 커다란 것. 명사가 된다. 알겠어요? 정확히 알고 하세요. 됐다 해서 써봐. 이제 됐. 돈은 하나의 요소일 뿐. 자, 돈 가자. money라는 것은 아니면 문맥에서 잘난 척하려고 웰스, 부라는 것은 그다음에 자, 요거 하나 제가 소개해 줄게요. 스펜트가 과거제 얘들아 시제가. 그러면 영어 시제 일치가 무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돈이 인생에 뭐뭐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뭐였다가 아니잖아. 이거는 솔직히 자연의 진리거든. 자연의 진리를 뭘 쓴다? 그렇지. 현재 시제 씁니다. 예, 요거까지. 작은 요소. only is only a small 작은 요소가 뭐죠? element나 factor지 small element 요소라고. 근데 우리 배웠죠? 요소인데 건물을 만들 요소야. 또 배웠죠? 형용사정용법 water to drink 마실 물 element to 뭐뭐 할 요소 건물을 만든다 make 혹은 build 뭐뭐 할 요소란 얘기지. 한 건물 building 한 건물을 만든다. 어디에서? 근데 요거 빌딩은 제가 약간 밑으로 쓸게요. 설명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잠깐 밑으로 쓰겠습니다. 자, 뭘 설명하고 싶냐면 여기 밑으로 자, make 다음에 빌딩이지. 자, 오늘 마지막 중요한 걸 설명해 줄게요. 빌딩 다음 단어가 뭘까? 인생이 라는이지. 요 라는이 영어로 뭐냐고 란.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세밀하게. 누가 이거 알려줘? 자기가 해야지 영어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은 인생이라는 건물이지. 그러면 건물과 인생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니? 인생이라는 건물, 즉 건물이 인생과 뭐다? 이걸 갖다가 동격이라고 얘기하죠. 즉 건물, 즉 인생. 이게 바로 인생이야. 건물로 상징되는 인생이야. 뭐뭐라는. 그래서 한글에 란으로 번역되는 걸 동격이라고 해. 건물이 결국 인생이라는 얘기거든. 동격에서 뭘 쓴다? 예, 어부를 씁니다. 제가 동격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동격은 문장을 쓸 땐 대 쓰고 문장 써요. 하지만 명사일 때는 어부를 써요. 간단합니다. 어부나 대. 제가 수업 시간에 동격을 이렇게 표시, 이퀄 표시하거든요. 뭐뭐라는 여기다가 해놓고 인생 쓴다. 인생은 a life입니다. life는 생명이고. So, a building of a life. 인생이라는 한 건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예, 동격 패턴까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부사적 용법 위주로 정리했어요. 자, 뭐뭐하기 위하여 제가 5개 정리한 거 있었죠. 아까 뭐 in a bid to, so as to, in an effort to, 어디 갔냐? in an attempt to,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예, 그게 본질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살붙여서 뭐 전치사를 쓰네 여러 가지 제가 살붙였던 거 있죠. 예, 저거 다시 보세요. 유튜브는 자꾸 보면 돼요. 보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못 쓰면 콩글리시가 되는지 특히 박스 무거운 거 있지. 투투용법 중에 여기서는 move에서 끝나고 여기서는 move 다음에 박스를 넣어야지 말이 된다. 이런 부분. allow 사용법, help 사용법. 오늘 중요한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복습하면요. 굉장히 오늘 실속 있는 강의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투부정사의 2번째 강의 부사적 용법 위주로 하는 강의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섹션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